시청자와 울고 웃었던 지난 1년, 저희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뉴스는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또 지역 주민들의 제보와 지역 사안을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2016년 한 해는 20대 총선을 비롯해 지역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서울 경기 케이블 TV 뉴스에선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사연에서부터 지방의회의 그릇된 관행과 지자체의 행정 오류까지 짚어봤는데요. 기자들이 직접 선정한 10대 뉴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원구 펠릿의 주재료는 해묵제. 여기다가 기를 가면 자꾸 기침 나고. 일단 이거를 강조하더라도 첫 뉴스는 노원구 펠릿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노원구는 친환경 연료인 펠릿을 보급했는데요. 하지만 연기와 그을음 발생 탓에 사용자들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친환경이라 이름 붙여졌지만 주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펠릿 사업. 뉴스 보도 이후 노원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펠릿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노원구는 2017년 펠릿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주시에 들어설 역의 이름을 놓고 마찰이 생겼습니다. 세종대왕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보도된 뉴스죠. 경기도와 강원도를 잇는 복선 전철 경강선이 여주시에 들어서면서 역 이름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주에서는 세종대왕역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인물을 영명에 넣을 수 없다며 양측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됐는데요. 이런 상황이 보도되자 지역에서 서명운동이 급물살을 탔고 결국 역 이름은 세종대왕역으로 결정되면서 여주 시민 입장이 적극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비례대표 나눠먹기 파문, 광진 군내가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지난 1월 취재기자에게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광진구 의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은 당에서 자신에게 탈당을 강요하고 있다고 제보하는데요. 비례대표 나눠먹기를 시도한다는 주장입니다. 구의원 주장을 뒷받침하는 당협위원장 간 약속, 탈당 강요가 담긴 동영상을 입수해 보도함으로써 쉬쉬하던 비례대표 나눠먹기 실태를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또 비례대표 임기 분할로 초래되는 예산 낭비와 업무 공백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보도했는데요. 구태 정치를 답습하는 지방의회에 일침을 가했던 보도였습니다. 최성 고양시장을 공무집행 강행으로 수사기관 평가에 공무원이 나오고 대국민 사기극이 맞지요.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고양시가 상을 받기 위해 평가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지난 1월 기사입니다. 지난해 말 고양시의 희망 보직 시스템이 인사혁신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는데요. 평가 과정 중에 온라인으로 모집하는 국민평가단에 시청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역 시민단체가 최성 고양시장과 비서실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2명 모두 직접 지시한 정황이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해당 시민단체는 평가에 참여한 시청 직원 9명을 내년 초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낙하산 인사 논란 휴업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 그 아들 역시 직원으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낙하산 인사 논란 편도 올 한 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 공단 요직이 구청장 선거를 도운 이들 차지가 되는가 하면 업무와 상관없는 비전문성 인사들이 등용됐다는 내용인데요. 구의원의 제보와 내부 고발자의 용기, 그리고 기자의 끈질긴 취재 덕에 인사 전행이 지역 사회에 폭로될 수 있었습니다. 뉴스 이후 감사원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특별 감사를 단행했고 관련자를 징계 조치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파주시 법원읍 일대를 문화예술촌으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수많은 전통 등이 텅 비었던 거리를 수놓고 있는데요. 파주시 법원읍에는 일명 20호라고 알려진 옛 집장촌 건물들이 흉물로 방치되어 왔는데요. 이곳을 지역의 힘을 모아 문화 마을로 바꿔나가는 과정을 지난 6월과 9월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과거의 홍등 이미지를 벗고 새 희망의 등불을 밝히자는 의미로 주민들이 직접 전통 등을 만들어서 거리에 내걸고 또 제작 공방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탈바꿈한 모습에 파주 시민과 많은 시청자들이 방송과 SNS를 통해서 큰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분리대 역할을 하는 플라타너스 나무 두 그루가 하루 사이에 잘렸습니다. 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주는 곳이었는데 안타깝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민의 힘으로 되살린 나무 두 그루에 얽힌 사연인데요. 성북구 성북동에 있던 플라타너스 두 그루가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잘려나갔습니다. SNS를 통해 나무를 되살려야 한다는 움직임이 시작됐고 이런 주민들의 움직임을 기자는 취재 보도했습니다. 결국 성북구청은 주민의 바람대로 나무를 살리기로 결정했는데요. 취재 기자는 에피소드에 그칠 법한 사안을 끝까지 동행 취재함으로써 나무를 살리는 데 일조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과 주민의 뜻이 반대편에 서 있다면 이를 제대로 알려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역방송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한 취재 아이템이었습니다. 구리시는 건축 허가를 잘못 내줘 손해배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허가 내주는 인간들도 잘못된 거고요. 지자체의 행정 실수가 반복된 경우죠. 구리시의 잘못된 건축 허가를 보도한 뉴스입니다. 지난 2000년 구리시는 한 골프장의 건축 허가를 내줬다 취소하면서 57억 원을 배상한 적이 있는데요. 올해 4월에는 교통 혼잡 지역에 허가 조건도 맞추지 않은 대형 오피스텔 건축을 허가했다가 뒤늦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겁니다. 보도 이후에 구리시는 오피스텔 착공 허가를 중지했고 이후 교통 영향 평가를 다시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심어진 나무가 하루아침에 앙상한 모습으로 바뀐다면 앙상한 뼈대를 드러냈습니다. 올림픽대로 옆으로 울창하던 완충녹지. 그런데 어느 날 이 완충녹지가 벌거숭이가 됐습니다. 서초구청은 나무의 생육 환경을 위해서라며 가지치기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취재 결과 신규 아파트 입주민의 조망권 때문에 나무를 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급기관인 서울시도 민원만으로 가지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히면서 그 파장은 커졌는데요. 고급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완충녹지마저 바꿔버리는 서초구의 행정, 씁쓸한 기억으로 남는 뉴스였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를 돌아보면 국민을 대표하는 일꾼을 뽑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는 지역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생생한 우리 동네 선거 소식을 밀착 취재 보도해드렸습니다.
선거구별 심층 분석과 핵심 키워드로 풀어보는 선거 소식 등 이번 총선을 다각도로 분석했는데요. 쏟아지는 선거 정보 속에 쪽집게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지역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이 밖에도 서울 경기 케이블 TV 뉴스에선 화상 경마장 영업 중단을 위해 노숙 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의 사연과 쓰레기 중간 집화장을 두고 주민과 구청의 팽팽한 입장차 등을 보도했습니다. 정유년 한 해도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제대로 취재하고 보도하는 뉴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